1532년 11월 16일 페루 카마르카에서의 충돌로 시작합니다. 168명의 스페인 군사를 이끄는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수만 명의 군인을 이끄는 잉카의 황제이자 태양신인 아타오알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생포합니다. 스페인 군인들이 가진 총과 말과 쇠로 된 무기가 그들의 500배나 되는 잉카족을 무찌릅니다. 피사로는 잉카의 태양신 아타오알파를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8개월간 잉카족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뜯어냅니다. 길이 6.7m, 폭 5.2m, 높이 2.4m의 방을 가득 채울 정도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아내죠. 와우! 금을 그렇게 많이 뜯어놓고서 피사로는 약속을 뒤집고 아타오알파를 풀어주기는커녕 처형하지요. 저런. 스페인 군대가 인디언들을 죽였던 것은 철제 무기였답니다. 총포는 많지도 않았고 장전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총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총 몇 번 쏘면 인디언들이 처음 듣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혼비백산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페인 군대가 원주민들을 죽인 것은 철제로 만든 검과 창, 단검 등이었는데요. 아주 얇은 헝겊 갑옷을 입은 수만 명의 인디언들이 처참하게 이 날카로운 무기들에 죽었답니다. 글쎄 그 당시 인디언들은 뭉툭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은 청균세 가운데 과학기술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웠던 곳이 어디일까요? 유럽이요?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기원 후 1000년에서 1450년에 인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진 이슬람 사회에서 유럽으로 주로 전해졌습니다. 그 시기 중국은 과학기술에서도 세계를 주도했지요. 그런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중국이 수천 년이나 지속되던 주도권을 뒤늦게 출발한 유럽에 빼앗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15세기 초 중국은 인도양을 넘어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수백 척의 보물선 배를 몇 번이고 파견했죠. 큰 배의 경우는 그 길이가 120m, 엄청나죠? 선원은 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의 배는 태평양을 넘어 아메리카 서쪽 해안에 식민지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중국은 뒤처졌던 유럽의 과학기술의 우위를 빼앗겼을까요? 당시 중국에는 두 파벌이 있었어요. 환관 집단과 그 반대편 정적들인데요. 치열한 권력 투쟁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환관들은 배 파견을 지원하는 쪽이었고 반대파는 배 파견을 중단하고 조선소 자체를 해체하며 먼 바다로의 항해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전국이 정치적으로 통일된 상태였기에 중국의 배 파견이 멈추었고요. 조선소도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의 한 공작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 뒤에는 포르투갈 왕, 그 왕이 서쪽으로 탐험할 배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다른 공작에게 요청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백작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그 백작에게도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국왕과 왕비에게 지원을 요청했지요. 다섯 번째 그 간절한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유럽은 엄밀히 말해서 분열되어 있고요. 유럽에서는 대포, 전기, 조명, 인쇄술, 소형 화기 등 무수한 혁신도 처음에는 무시당하거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한 지역에서 과학 혁신이 채택이 되면 곧이어 유럽 전역으로 전해졌지요. 중국의 거대한 한나라 통일은 과학 발전의 문턱에서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나쁜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조선소 문 닫아 하면 문을 닫아야 하고 배 끌고 바다로 나가지 마 하면 못 나가는 겁니다. 중국의 지리적 연결성은 너무 좋지요. 오히려 이것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전제군주가 결정되면 혁신이 중단되고 실제로 그런 사태가 반복
목적으로 일어나지요.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과학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학성은 지리적으로 연결성이 적절한 지역, 즉 지나치게 좋지도 않고 지나치게 나쁘지도 않은 지역에서 가장 신속하게 발달한 듯하다고요.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1960년대 미국의 외교관들은 필리핀, 가나, 한국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부유해지고 어느 나라가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예측하면서 서로 내기하곤 했답니다. 외교관 대부분이 필리핀과 가나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군요. 다 틀렸네요. 필리핀과 가나는 따뜻한 열대 지역에 위치해서 식량을 재배하기 쉬운 데다가 천연 자원도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반면 한국은 추운 데다 천연 자원도 별로 없어서 겉보기에는 부국으로 발전할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제1세계의 경제 수준에 올라선 반면에 가나와 필리핀은 여전히 가난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은 좋은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만 남겨놓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개인의 휴대폰에서 중국에서 만든 앱 위에는 외국의 앱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베이징 한 회사가 만든 틱톡을 깔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구글 회사가 만든 유튜브는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옛날 콜럼버스보다 빨리 보물선을 띄웠다가도 명령에 의해서 바다로 배 보내지 마, 조선소 없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틱톡도 쓸 수 있고 유튜브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끼도 한껏 펼쳐보시고요. 그 재미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